네, 그럼 이 문제 계속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장민정 앵커 자리 함께했습니다. 자, 먼저 장민정 앵커. 지금 방공식별구역 좀 어려워요. 이게 제가 지난주부터 국민들이 논란이 되면서 이런 걸 생각하게 됐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대체 뭐고 왜 문제가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그래픽 보면서 방공식별구역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나라의 국경선은 이 영토선입니다. 예. 그리고 영토에서 12해리, 그러니까 22km까지가 영해고요. 예. 그 영해에서 바로 위로 직선 상공이 이 영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 표시된 곳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영공이 아니라 방공식별구역인데요. 다음 그래픽 함께 보시죠. 네,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표시한 건데요. 예. 앞서 보신 이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서 영공 바깥에 더 넓은 상공에다가 이 국가가 임의로 설정하는 공중구역입니다. 그렇죠. 국제법적으로 관할 권은 없는데요. 다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을 지날 때는 해당 나라에 미리 통보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다음 그래픽 보시죠. 그런데 이번에 또 중국이 또 네, 중국이 엿새 전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우리 영유권 아래에 있는 이어도 보이시죠? 이어도가 들어가 있고요. 일본과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도 들어있는데요. 이대로라면 한중일 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겹치게 돼서 특히 이제 우리는 이어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네. 어제 이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어도는 좀 중국 측에서 빼달라. 근데 네. 중국이 거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왜 중국은 이어도를 못 빼준다라고 하는 걸까요? 네, 우선 방공식별구역의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보완을 하면 예. 답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그 공중에서 침입해오는 적이 예. 공중 전력은 굉장히 신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영해나 영공 안에 들어왔을 적에는 우리가 대응 조치하기에는 이미 시간을 놓칩니다. 예. 네. 그래서 가상적으로 더 미리. 멀리 예. 전술 조치를 할 수 있는, 즉 식별을 할 수 있는 가상선을 꺼둔 것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방공 식별 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식별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쫓아낼 건지 계속 비행을 해도 될 것인지를 식별을 하는 구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온도 우리한테는 지금 이어도가 지금 제일 관심인데. 예. 그런데 이어도는 지금 이어도 자체가 예.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라고 중국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어도가 중심이 된다기보다도 예.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된 것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경에 와 있던 메가드 사령부에서 선포한 선이기 때문에 미군이요. 네. 그 이후로 우리가 크게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것을 못 해온 것이 잘못인데 그것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은 쌍무협정에 의해서 주변 국가들끼리 타협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확대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대응 조치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자, 변호사님, 방공식별구역, 아까 이제 국제법상으로 이제 뭐 관할권과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했는데 좀 어려워서 그런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사실 이 방공식별구역은 그 국제법상 인정되는 그런 통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 뭐 영공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뭐 국제법상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자국의 법령으로 인위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글로 비행기 지나가면 거기다 대고 포격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동해상에도 우리나라가 선포한 그 방공식별구역상에 러시아에서 지난달에도 한번 비행을 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동해가지고 뭐 나가라 정도의 예. 그런 위협 비행 정도만 하지 강제로 내쫓을 수도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방공식별구역에는 두 가지를 식별을 해야 합니다. 예. 하나는 방공식별구역이 있고 하나는 최소 전술 조치선이 있습니다. 예. 최소 전술 조치선은 자국의 영해나 영공, 상공, 수직적 상공을 의미하게 되고 예. 방공식별구역은 거기서부터도 더 멀리 지역까지 미리 선포를 합니다. 예. 우리가 영해를 선포할 적에는 적이 우리에게 포를 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영해로 선포를 했었는데 예. 공중 전력이 증가하니까 공중에서부터 올 수 있는 위협을 미리 방어하기 위한 예비선을 꺼놓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인접 국가 간의 쌍무 협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예. 이게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렇죠. 아직은 근데 이제 아닙니다. 쌍무 협정이 지금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리고 또 뭐 저기 일본은 일본대로. 그러니까 예. 아까 말한 그 겹치는 지역의 비행기가 날아다닐 때 예. 이제 그거를 자기네들이 이제 유리한 대로 선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 이제 문제가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당사자 협의에 의한 것이 우선이고요. 예. 중국이나 일본은 이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2차 세계대전 때요. 규슈 지방에서 상해 지역을 공격하기까지는 850km 정도의 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예. 우리 제주도와 진해 부근에서 이륙을 하게 되면 한 5, 60km가 줄어드는 거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양쪽이 상대방에게 공중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거리가 단축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해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일본이 그것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충돌하는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자기 관할권 하에 두고자 하는 노력은 충분히 하리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전폭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관할권은 없지만 사실 예. 그 다른 나라들이 우리 방공식별부에 들어올 때 이렇게 허락을 받는 게 관례라고 하는데 실제로 관례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배타적 방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더라도 네네. 그래서 식별을 해서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벌기 위한 공력이기 때문에 인접 국가의 선포 권한을 존중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권한은 없지만 뭐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말라 이런 또 미리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건 좋은 사례가 두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걸 선포하자마자 예. 미국과 일본이 또 훈련했지 않습니까? 네. 예, B-52 폭격기를 가지고서 예. 일부러 거기를 침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갔죠. 일부러 비행을 했습니다. 예. 자, 우리는 이 영공을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인류의 자유권 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 과시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공 10개월 아까 그래픽 나와 있는데 그거 한 번만 다시 이따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호도를 우리가 이제 와서 왜 좀 뒤늦게 아무리 이제 이호도가 중요하다면 우리 반성을 할 건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옛날에 그어놨던 그 선 지금 보시죠. 노란 선, 그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에 이미 이호도는 빠져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방공 식별구역은 일본의 식별구역 안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이호도를 놓고 중국과 일본은 이미 자기네들 안에 포함을 시켜놓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냥 넋놓고 있다가 여기를 아무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우리도 이어도 이렇게 끼어드는 모양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일찍 이런 걸 먼저 식별구역을 선포를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좀 유리한 협상이 되지 않을까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매우 지금 우려스러운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것이 우리 국내 문제에 너무 치중하다가 보니까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토와 영공에 관한 문제를 등한시에 온 결과라고 봅니다. 예. 우리는 맨날 휴전선 이북에서만 오는 위협만 강조를 했고, 예. 동해에서도 울릉도 독도 부근만 강조를 했는데, 예.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년 전에 이 남쪽에 칠광구 개발 문제하고, 예. 이여도 문제를 놓고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 오다가 어떤 정권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이 사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기득권도 우리가 주장을 못 하게 됐고, 예. 여기서 이니시어티브를 저에게 뺏겼습니다. 상대방한테. 예, 일본이나 중국에 뺏긴 상황이 다 뺏긴 상황입니다.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점령군인 미국에 의해서 동북아의 정치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초기 조치가 예. 이후에 계속 쌍무협정에 의해서 논의가 되어 오다가 중단된 것은 우리 측에서 그것을 끝까지 신경을 못 썼다는 책임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이 방공 식별구역 문제,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미국의 문제, 또 일본의 문제, 중국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공 식별구역 문제 지금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